그러면 오늘은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음, 이제 항상 제가 우리 근골격계 질환은 이제 명제라고 해가지고 근육 상태가 좌지우지를 한다. 이렇게 제 치료 경험상으로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근육 상태가 좋으신 분은 근골격계 질환이 거의 생기질 않더라. 그러니까 근골격 질환 신호가 뭐 통증이나 아니면 붓기나 염증이나 저림이나 증후군 이런 식으로 해서 신호가 아무리 온다 하더라도 근육 상태가 좋으신 분들은 실은 이런 이렇게 고생을 안 하시는 거지. 이런 거 신호도 오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질환의 원인은 근육 상태가 안 좋은데 근육 상태가 좋고 안 좋고 그 유무는 그 초점 기준은 근육이 뭉쳐 있느냐, 뭉쳐 있지 않느냐, 그거를 봐야지. 근육이 힘이 세냐, 아, 약하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근력을 키우는 식으로만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초점이 흐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력이 좋고 나쁘고 하는 거는 2차적인 두 번째 요인이 되고 실제로 첫 번째 요인은 근육 상태를 좌지우지하는 첫 번째 요인은 근육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요거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근육 뭉침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근육을 너무나 과도하게 써서 근육을 고생을 시켜서 근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로 물질들이 많이 나오면 노폐물이 증가하게 돼서 근육에 그것들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근육이 뭉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근골격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해서는 근육 뭉침을 충분히 풀어주는 그 작업을 해야 한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죠. 그리고 근육 뭉침을 충분히 풀어주는 제일 좋은 방법들은 선생님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시고 찾아가셔야 돼요.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자면 그거는 따뜻한 물 속에 한 20분 정도 담그는 우리가 목욕하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실은 실은 제일 하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목욕탕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또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잘 안 가지게 되고 근육을 푼다고 열심히 1시간, 2시간 풀어주는데 이 푸는 것도 지쳐요. 힘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구나 안마기나 아니면 형편들이 좋으면 다른 사람이 풀어주면 좋잖아요. 마사지를 받으러 가셔도 좋고. 근데 이제 제일 간단하게 주변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목욕이더라. 그걸 저는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수근관 증후군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수근관이 손목 터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근관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살펴보면 이제 우리 이 손목 가운데 이 손목하고 손바닥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에 우리 빈 공간 터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손목 터널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은 이 터널을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있거든요. 이 정중신경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 신경의 압박이 가해지면 통증이 있고 마비 증상도 있고 저림 증상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야간에 통증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전이나 저녁에 통증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제 날씨가 춥거나 이렇게 하면 유난히 손이 시리고 저려온다 그러면 요 증후군을 의심해 보면서 어, 빨리 예방과 치료책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분관 증후군을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손목과 손바닥이 연결되는 여기에 카팔 터널이라고 써 있네요. 여기 터널. 이 우리 터널이 있는데 보면 요 터널 안에 지금 힘줄들 건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힘줄들. 그리고 정중신경이라는 신경도 같이 지나가네요. 보이시죠? 이 신경이 잘 지나가는 걸 자세히 보시면 엄지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까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수근관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은 만약에 새끼손가락이 저리고 통증이 있고 아프다 그러면 수근관 증후군이 아니에요. 새끼손가락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손바닥 쪽에서 저림이 있지 손등 쪽에서 저림이 있으면 또 수근관 증후군이 아닙니다. 왜 그런 거니? 정중신경은 이렇게 엄지부터 네 번째 손가락까지를 지나가는데 주로 손바닥 쪽으로 지나가고요. 손등 쪽으로는 안 지나갑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이 손가락 두 개, 손등 쪽에서는 손가락 이 두 번째 마디 정도까지 지나가거든요. 이따 그림으로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손등이 저리고 아프거나 새끼손가락이 저리고 아프거나 이상 증후가 있으면 그거는 수근관 증후군이 아닙니다. 자, 수근관 증후군 다시 보시면 정중신경이 요 손목 터널 수근관을 지나는 정중신경이 뭔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압박을 받아서 이 감각저하나 통증이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보이시죠? 요 네 번째 손가락까지 저리 손바닥 쪽으로 저린 거.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 손목 터널이 있어요. 여기는 오른손 이 터널을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그리고 여기 힘줄들이 지나가는 건들이 그죠? 요 손목 터널 안에를 보면 이건 왼손입니다. 왼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네. 이렇게. 그죠? 왼손 이게 엄지손가락이고 요게 새끼손가락 쪽입니다. 요 손목 여기가 손목 터널이에요. 이 손목 터널에 자세히 보시면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정중신경이고 나머지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녀석들은 힘줄이에요. 힘줄. 건. 요 9개의 건이 요 손목 터널로 지나가고 있어요. 정중신경하고. 그걸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이 엄지부터 해서 네 번째 손바닥 쪽으로 저림이나 통증이 오는 것을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중신경 영역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엄지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손바닥 쪽으로 네 번째 손가락 반절 정도, 그죠? 자, 이 손등 쪽으로는 정중신경이 아닙니다. 요건 요골신경 영역이고요. 정중신경 이 붉은색 영역은 이 두 번째 손가락 마디까지 손등 쪽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통증이나 저림이 있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새끼손가락 쪽하고 손등 쪽에서 저림이나 아픔이 있을 때는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현대의학에서 수근관 증후군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 원인을 찾고 있는 거 아니? 지금 요 정의에서 보면 요 첫 번째 정의는 수근관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 부위에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과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는 일종의 관, 이게 수근관이다. 그게 있는데 이 수근관 증후군은 이 수근관 안에 이제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있는데 요 정중신경이 수근관에 눌려서 어, 손저림이나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 원인은 수근관이
이 정중신경을 누리기 때문에 아까 수분관이라는 터널이 무언가 감소가 되면 신경이 압박되지 않겠어요? 그죠? 터널이 감소가 되면. 그러니까 이 터널을 감소시키는 수분관의 단면을 감소시키는 모든 것이 원인이 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원인에서는. 요게 다 지금 아산병원에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수분관 증후군을 어떤 사람들이 많이 앓느냐 보니까 중년 이후의 여성, 비만인 사람, 노인, 당뇨병 환자, 만성 신부전 환자, 그리고 임신 경우에도 나타나더라. 그리고 최근에는 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나타나는데 수분관 증후군이 주부나 미용사, 피부관리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자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손가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원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데 이게 참 항상 이 표현이 엄청 많죠. 그죠?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이따가 원인을 또 제가 이야기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한번 더 보시죠. 수분관 증후군의 증상은 어, 이제 우선 이렇게 한 8가지 정도, 그리고 뭐 더 다른 증상들도 있겠지만 근육이 마를 정도로 마비가 진행되면 수술 후에도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전제 조건을 내리고 있고요. 그 증상을 보면 엄지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일부가 저리다고 합니다. 새끼손가락이 저리면 그거는 수분관 증후군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새끼손가락에는 저린 증상이 없다고 돼 있고 주로 야간에 증상이 심하고 손가락이 화끈거리고 그죠? 왜 손가락에 이렇게 이야기가 하는지 이따가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그 원인이. 물건을 들다가 자주 떨어뜨리기도 하고,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굳거나 경련도 있고, 팔을 올렸을 때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제 심하면 어깨, 목까지 통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제 이렇게 증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육이 마를 정도로 마비가 진행된다. 그 표현은 이제 나중에 근위축이라고 해서 한번 더 보시기로 하고요. 이제 수분관 증후군 진단을 보면 대부분 수분관 증후군은 뭐 진단이 쉽게 잘 나오기도 합니다. 티넬 검사라고 해서 정중신경을 눌러보는, 그다음에 팔렌 검사라고 해서 손바닥 이렇게 구부리는 거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엄지손가락 이 무지구에 대해서 근전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알아보는 것도 수분관 증후군의 진단법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보실까요? 요렇게 이게 팔렌 검사, 이게 티넬 징후, 그죠? 정중신경을 눌러봐 가지고 그렇게 검사를 해보는 방법들입니다. 자가진단법, 요거는 이제 팔렌 검사죠. 혼자서도 이렇게 해봐가지고 40초에서 1분 정도 유지를 시켜보는데, 근데 손끝이 저려오면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도 같고, 실은 내 손이 저리다, 손가락 쪽이 많이 더 저리다 그러면 요 손목 터널 증후군 자가 검사를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40초에서 1분 정도 유지시켜가지고 손끝이 저려오는지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수분관 증후군을 치료를 할 때 이제 뭐 항상 모든 치료가 수술과 비수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수술적 치료는 주로 증상이 가볍고 위축이 없는 일부 환자들한테 이제 쓰고, 그래서 약물이나 보존 치료, 그죠? 주사 치료 이런 걸 쓰는 게 이제 비수술적 치료고, 수술 치료는 그야말로 수술을 합니다. 터널을 뚫어주는 거죠. 인대를, 그러니까 정중신경을 압박하는 인대를
이제 잘라주면 되는데, 근데 뭐 요 수분관 증후군 수술은 비교적 엄청 짧은 시간 소요가 되고 상당히 수술 예후도 좋다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수술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수술하는 것도 권하기도 해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면.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인대를 다 자르는 게 아니고 이제 관절경이나 특수 기구를 이용해서 약간만 피부 절개를 해가지고 수술을 한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후가 훨씬 좋고, 그래서 수술을 하시는 것도 고생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고생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거나, 그죠? 음, 그다음에 이제 뭐 신경도 문제가 있고 근위축도 동반이 되고, 음, 그러면 하시면 좋겠고. 다른 원인, 이제 원인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도 원인이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다른 원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급성 손상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하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 권해지고 있습니다. 근위축이 온 거, 이런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엄지 두덩이 이렇게 이 볼록하게 이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위축이 돼가지고 없으신 이런 분들이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정중신경이 너무나 오랫동안 압박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엄지 두덩이 다 살이 없어져 버렸어요. 위축이 와 버렸어요. 이렇게까지 올 때까지 이렇게 놔두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이런 거 오기 전에 이렇게 근육축이 오면 수술 경과도 안 좋다 그래요. 회복이 상당히 어렵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 얼른 수술을 하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적인 저 방법을 보면 정중신경 그 부위에 인대, 그죠? 얘를 절개해서 이 압박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 보면 지금 정중신경이 노랗게 있는데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얘는. 근데 얘 인대나 피부 절개를 통해서 이렇게 정중신경이 눌림을, 여기는 눌려 있었고 여기는 이제 눌림이 해소가 된 거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수술적인 방법입니다. 음. 수술은 가급적이면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은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치료 받으면 대부분 많이 좋아진다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뭐 엄지손가락 위축이 있고 하시는 분들, 여기 이제 두 번째 써 있잖아요. 오래되거나 근육 위축이 심하다면 회복이 훨씬 더 느려지고 힘들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수, 수분관 증후군은 어, 조금 빨리 수술하시는 걸 저도 권합니다. 힘든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원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근육을 풀어주는 것까지 하시면 수술 이후에도 재발하지 않고 훨씬 좋아지실 예후도 좋고 계속 이제 안 아프게 유지하실 수가 있는 거죠. 환자분들 한 95% 이상이 아주 만족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수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방은 자세를 좋게 하는 거는 뭐 근골격 질환에 엄청 빼놓을 수 없는 감초처럼 자세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하지 말라 이 말이죠. 장시간 손목 구부린 상태로 일하지 말고 그 수시로 긴장을 풀어주면 좋겠고, 그죠? 그다음에 모든 일에 있어서 수근관이 압박을 받지 않는 이 수근관 이 터널이 손목 터널이 압박을 받지 않는 뭐 마우스를 할 때도 그렇고요. 그런 식으로 자세를 잡고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예방을 하자고 권고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예방이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말씀을 나중에 드릴게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이 치료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수근관에 손가락으로 연결되는 9개 힘줄이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9개 힘줄. 그래서 그 힘줄이 지나가는 그 힘줄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이 뭉침. 이게 저는 수근관 증후군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 수근관을 통과하는 9개의 힘줄의 근육, 그 근육의 뭉침을 이제 당연히 이 아래 팔뚝에 있겠죠, 근육은. 그죠? 요 아래 팔뚝에 있는 근육의 뭉침을 풀어주면 수근관이 수근관이 손목 터널이 압박을 받을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수근관 증후군도 생길 이유가 없고 지금 수근관 증후군으로 조금 고생하고 있는 분들은 이 아래 팔뚝에 있는 근육, 원인이 되는 근육을 풀어주기만 해도 많이 좋아지셔요. 그러니까 아주 수근관 증후군으로 고생을 막 오래 하고 계시는 분들은 수술을 권하지만 초기에는 그냥 요 아래 팔뚝의 근육만 풀어줘도 실은 좋아집니다. 근데 대부분 수근관 증후군으로 아프신 분들이 1년 이상 아프신 분들이 무지 많아요. 그 증상을 계속 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 근육을 풀어주면서도 수술을 하시라고 권하는 거지. 근데 수술 난 끝까지 안 할 거야. 여기만 풀어도 충분해 하면서 하면 그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수근관을 통과하는 근육이 뭉쳐서 수근관 증후군이 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풀어주면 실제로 좋아지셔요. 자, 수근관 증후군의 원인을 이제 보면 아까 저 아산병원에서 원인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냥 일반 병원에서 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원인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원인으로 손목 근육을 과도하게 쓰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손목 근육을 과도하게 쓰는 것이 문제다. 그럼 손목 근육 어디에 있죠? 아래 팔뚝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손목 근육을 과도하게 어떻게 쓰느냐? 키보드를 하고 마우스를 하고 프로게이머, 그죠? 미용사, 주부, 손가락 많이 쓰잖아요. 악기를 다루는 음악가, 이런 사람들 다 손가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손목 근육이라고 했는데 실은 손가락 근육이라고 표현하면 더 좋은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원인을 말해주고 있는 거가 저는 너무나 이제 마음에 들어요. 이게. 근데 원인을 이렇게 말하면서도 손목 근육을 과도하게 쓴다고 하면서도 원인 이유 문제 해결은 수술이나 주사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손목 근육을 과도하게 써서 근육에 과부하가 걸려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육을 해결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다른 원인도 한번 더 보시죠. 이 원인 중에 류마티스 학회에서는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관절 질환들이 이 요 손목 터널에 있는 요 건초들을 염증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커지니까 우리 건초라고 해서 그 힘줄이 통과하는 칼집 모양의 윤활막 보셨죠?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림을 보면서 그 건초가 이제 붙잖아요. 그러면 정중신경도 압박을 당할 수도 있죠. 응? 그것도 이따 설명 더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염증성 관절 질환, 류마티스성 질환 이런 것들도 원인 중에 하나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류마티스 학회에서는 류마티스만이 아니고 관절염이 아니고 관절염뿐만이 아니고
손목이나 손을 직업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아까 전에 요 나무 위키에서 했던 요 내용하고 비슷하죠, 그죠? 음, 이게 손목이나 손을 과도하게 사용하니까 그 굴 속에 있는 그 건들, 응? 건초의 부종을 유발해서 얘는 염증으로 인해서 건초가 부종이 있고 얘는 과도하게 사용해서 부종이 있어가지고 또 압박될 수 있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외상이나 뭐 다른 문제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 요거는 이제 이 아산병원 원인하고도 비슷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설명을 더해 주니까 더 좋고요. 중요한 거는 류마티스 염증 요것도 당연히 원인 중에 하나니까 아까 수술할 때 이 염증선 질환이 있을 때 수술하자고 했잖아요. 음. 그지만 또 하나는 과도하게 사용하는 요 표현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요거는 근육을 무리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육을 피곤하게 해서 근육이 지금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말이거든요. 요 내용은. 그러니까 근육이 피곤하니까 힘줄이 붙는다는 말이에요. 힘줄이. 힘줄을 싸고 있는 건초 칼집이 건초가 붙는다는 말이니까 근육 때문이잖아요. 근육을 과도하게 써서. 그죠? 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근육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또 하나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는 서울광양병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은 말하고 가까워졌어요.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써놨어요. 손가락을. 요 표현이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손목 터널을 통과하는 힘줄이 9개가 있다 그랬죠? 그 힘줄이 다 손가락 힘줄이에요. 손가락. 손가락하고 연결된 힘줄. 이 손목하고 연결된 힘줄이 아니고요. 손가락하고 연결된 힘줄들이 9개가 이 터널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잘 썼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표현에 보면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손목 터널 안에서 힘줄의 마찰이 발생합니다. 음? 마찰이 잦아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힘줄이 부으면서 아까 말한 건초의 부종이죠. 건초의 부종. 힘줄이 부으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인대가 더 두꺼워지면서 증상이 악화됩니다. 상당히 표현을 정확하게 표시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경우가 원인이 진짜 원인이라고 저도 봐지고 그래서 이 경우기 때문에 얘 손가락으로 연결돼 있는 이 아래 팔뚝에 위치하고 있는 근육들의 뭉침을 풀어주면 그러면 요 터널 안에 과부하가 줄어들고 건초 힘줄들이 붙지 않기 때문에 예방도 되고 치료가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음. 근데 서울광양병원도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요. 요 근육을 치료하라는 말은 거의 없어요. 주사 치료하고 수술 치료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비수술적, 수술적 치료를 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원인을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저는 그래서 그 외에 비수술적 치료에서 근육을 풀어주고 뭉침을 회복시켜가지고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면 그러면 예방도 치료도 훨씬 좋아진다. 저는 이제 이렇게 더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수분관을 통과하는 힘줄이 9개가 있는데 그 9개가 어떤 것들인 거 아니? 우리가 손가락 관절염 할 때 이미 해봤어요. 심지굴근이라는 4개의 힘줄. 그러니까 이 손가락 둘, 셋, 두 번째부터 5번째 손가락 있죠? 여기에 이 마지막 이 마디에 붙어 있는 심지굴근 4개.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4개 손가락. 그죠? 천지굴근은 요 두 번째 마디에 붙어 있어요. 두 번째 마디. 그거도 4개죠. 그죠? 힘줄이 4개겠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에 장무지굴근이라고 해서 요 엄지손가락 끝, 에 붙어 있는 그
장무지굴근의 힘줄, 요 아홉 가지 힘줄이 지금 수근관, 손목 터널을 통과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아홉 가지 힘줄의 근육들 있죠. 심지굴근과 천지굴근과 장무지굴근 이 세 근육을 이 근육의 뭉침을 풀어주면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은 발생하지도 않고 예방이 되고 설사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치료도 되고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예후가 이제 좋아지고 재발이 안 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요 세 개의 근육, 심지굴근과 천지굴근과 장모지굴근 세 개의 근육을 풀어주면 이해 가시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시겠죠? 자, 한번 보세요. 요게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이제 일으키는 손목 터널입니다. 여기 요 손목 터널. 손목 터널에 이 힘줄이 이렇게 하얀색이 힘줄입니다. 힘줄이 9개가 있어요. 정중신경이 노랗게 표시되어 있네요. 그죠? 지금 얘는 왼손을 생각하시면 돼요. 왼손. 왼손. 이게 이제 엄지손가락 쪽. 이게 새끼손가락 쪽. 오른쪽이. 음, 왼쪽이 엄지손가락 쪽. 그래서 요, 요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녀석들은 심지굴근. 손가락 그 끝에 세 번째 마디에 붙어 있는 이 손가락 끝에 붙어 있는 요 심지굴근들.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네 개는 천지굴근입니다. 천지굴근. 요 두 번째 마디에 붙어 있는 천지굴근. 요 두 번째 마디. 그 다음에 왼쪽 얘는 엄지를 구부리는 엄지 장무지굴근입니다. 얘는. 음. 요 심지굴근과 천지굴근과 장무지굴근, 엄지굴근을 근육들을 정상으로 만들어주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올 수 없다는 거죠. 오지도 않는다는 거죠. 음. 이게 손목 터널이에요. 한번 조금 더 볼까요? 아까 봤던 이제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이쪽에 가져왔어요. 보면 요 손목 터널이 이렇게 있는데 이 터널이 있는데 정중신경 얘는 오른손이잖아요. 정중신경이 이렇게 가고 있죠. 요 손목 얘는 이제 왼손입니다. 왼손. 이 엄지손가락이 이쪽에 있어요. 손목 터널에 요 네 개 심지굴근이 있고 천지굴근 네 개가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리고 정중신경이 있죠. 그죠? 요 터널의 신경들이 이제 이 정중신경이 요 힘줄들의 문제로 인해서 압박을 받으면 그러면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이 온다는 거죠. 요 그림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심지굴근은 요 조금 약간 뭐랄까 이거는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랑 비슷한 음, 좀 밤색 옅은 밤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고동색 옅은 고동색 요게 심지굴근입니다. 심지굴근 힘줄 우리 이 맨 손가락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 이런 식으로 심지굴근이 위치해 있어요. 심지굴근이 요 고동색 옅은 고동색 여기 있죠. 여기 네 개. 얘도 얘도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엄지손가락 힘줄입니다. 힘줄. 엄지손가락 힘줄. 음. 그리고 아까 말하는 건초 있죠. 건초. 건초가 얘네들이에요. 싸고 있는 윤활 집들. 윤활. 이 여기를 지금 이 왔다 갔다 이 힘줄들이 잘 이렇게 이게 갈 수 있게 칼집으로 꽉 싸놨다고 해서 건초라 하거든요. 이 힘줄을 칼집 초자 칼집 초자에 칼집 초자 칼집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칼 저기가 그죠? 그러니까 이 힘줄이 요 건초 이 칼집을 왔다 갔다 잘하게 윤활 작용을 해주고 얘네들이 있거든요. 지금 요 심지굴근 4개, 천지굴근 4개 모습 보이죠? 그리고 요 장무지굴근 하나가
요 터널을 통과하고 있네요. 그죠? 요 부분쯤에 이제 정중신경이 지나가고 있겠네요. 이렇게 어, 심지굴근과 천지굴근, 장무지굴근이 이렇게 손가락들을 잘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심지굴근은 요 마지막 마디, 세 번째 마디에 붙어 있고요. 천지굴근은 이 두 번째 마디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양옆으로. 연두색 비슷한 요 양옆 보이시죠? 카키색? 이거? 음. 붙어 있기를 우리 몸이 이렇게 정교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손가락을 구부리는 거하고 이 마지막 손가락 마디를 구부리는 게 달라요. 기능을 다른 근육들이 하고 있습니다. 요 9개의 힘줄들이 결국은 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원인. 그러니까 이 힘줄들의 근육들이, 이 힘줄에 연결된 근육들이, 힘살들이 있잖아요. 근육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여기, 여기가 부어가지고 이 속에서 신경을 압박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제가 지금 위에 그림은 이 보면 어, 천지굴근이 이렇게 두 겹으로 돼 있잖아요. 두 개 이렇게 밑에 두 개, 위에 두 개 돼 있죠. 근데 이제 손바닥 중간쯤 부분에서 보면 그게 이제 이게 네 개로 돼 있어요. 야, 이게 이렇게 두 겹이 아니고 이게 천지굴근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응? 천지굴근. 심지굴근은 이렇게 밑에 있고요. 이 건이, 힘줄이. 음. 그리고 요건 엄지. 그죠? 요게 이제 조금 더 손목 쪽 가까이 오면 이런 형식으로 묶이는 거죠. 묶이는 게 이제 천지굴고는 위아래 두 개씩으로 이렇게 묶이고 심지굴고는 네 개 똑같은 이런 형식으로 돼 있고 그죠? 이해 가시죠? 요것들도 이렇게 요 9개의 힘줄이 결국은 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고힘줄의 근육들이 원인이 되는 거죠. 근육 상태가 안 좋은 게.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우리가 뭘 해주면 되는 거 아니? 요 9개의 힘줄에 근육은 3개예요. 요 천지굴근의 근육, 그다음에 밑에 있는 심지굴근의 근육, 그다음에 장무지굴근의 근육, 요 근육의 세 근육, 이 팔뚝에 있는 세 근육을 잘 그 상태를 좋게 해주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예방도 되고 치료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아시겠죠? 이게 윤활칩, 이게 건초입니다. 건초가 이렇게 힘줄을 이렇게 쌓고 있잖아요. 그죠? 정중신경이 이렇게 이 힘줄들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 아까도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천지굴구는 여기를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 그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자, 얘네들이 손가락 두 번째 마디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손가락 두 번째 마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요 네 개 힘줄이 여기에서 손목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얘네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터널에 있는 힘줄 이 부분에서 붓기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을 압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아시겠죠? 음. 요게 이제 천지굴근이에요. 천지굴근. 천지굴근은 얕은 손가락 굽힘근이라고 이렇게 우리 현재 한글로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천지굴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근육 또 하나는 심지굴근입니다. 심지굴근은 마지막 손가락 마디에 이렇게 붙어 있죠. 그죠? 천지굴근은 요 손가락 양옆으로 붙어 있어요. 손가락 양옆으로. 근데 심지굴근은 마지막 손바닥 쪽 여기 어, 손가락 뼈에 붙어 있죠.
그래서 심지굴근도 풀어주는 거예요. 심지굴근.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천지굴근 더 밑에 있거든요. 아래쪽에. 그래서 여기를 깊이까지 같이 풀어주셔야 돼요. 여기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손바닥 쪽, 손바닥 쪽, 팔뚝 위에 부분. 응? 여기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엄지손가락이에요. 엄지손가락. 장무지 굴근, 엄지손가락.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주로 이 요골이라는 뼈, 우리 요골, 노뼈라는 요골, 얘네들이 이제 요골 쪽에 주로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자, 이 엄지손가락 쪽, 요 두 개의 뼈가 있는데 그 뼈 사이를 눌러주는데 뼈와 뼈 사이를 풀어주는데 엄지손가락 쪽으로 더 가깝게 많이 해서 풀어주면 그러면 얘네들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 세 근육들을 잘 풀어주시면 실은 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예방도 되고 혹시 그걸로 터널 증후군으로 인해서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은 치료도 되고 그다음에 수술을 혹시 하셨다면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근육들을 풀어주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인이 얘네들이기 때문에 자, 요 요게 붙어 있는 요 엄지손가락 쪽 여기 이 뼈가 요골이라는 뼈 노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 요골 쪽으로 주로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엄지손가락 쪽 요쪽을 요쪽을 많이 풀어주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요쪽. 음. 아까 그림 다시 한번 제가 여기 갖다 놨는데 보시면 아 터널 증후군 요 문제는 결국은 세 근육 문제구나. 세 가지 근육 문제. 그래서 그 세 가지 근육들을 풀어주시면 예방과 치료가 다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면 됩니다. 강의는 다 됐는데 강의가 조금 빨리 끝나죠. 이제 앞으로는 더 빨리 끝나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는데.